그래서 학교 회장이랍니다. 저 친구죠, 그래서 이제 제 그 학생들 많이 저기 하러. 왜냐면 학원에서는 꼭 뭐 이렇게 이 공부도 이런 게 배우지만 그 어떤 그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이도. 여러분 그래서 뭐 건축 같은 거 저기 하면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뭐예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있어 보게 되면 이게 건물이 보면 이게 기둥 있잖아요, 기둥 있죠? 기둥이 보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지구는 이제 이게 그 태양을 돌 때 이 경사진 각이 따르잖아요. 돌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기둥이 우리가 처마끝이 올라갔다 입사각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올라가냐면 원래 기본 뜻은 그겁니다. 이 비가 오게 되면 이 나무 기둥이 젖잖아요. 비가 오면 젖죠. 젖으면 이 기둥을 뭐하기 위해서 말리려고 해서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빛이 쬐도록 이게 뭘 우리가 입사각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입사각이다 보니까 원래 기본 뜻은 과학적으로 이 기둥이 비가 졌으니까 기둥을 말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처마를 좀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술하는 사람들 요 각을 보니까 여기 각이 좀 예쁘네, 입사각이. 그러다 보니까 뭐 버선 있죠, 버선. 이 버선 코도 뭐였어요? 코도 올렸죠. 이게 뭐예요? 어떤 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거 기둥을 말리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진을 찍더라도 이렇게 찍는 게 좋아요? 이게 다 그런 각도란 얘기예요, 각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태양의 위도라는 게 저게 되니까 점점 우리나라 만약 이게 38도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각이 15도라 치면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상하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이 각이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을 받아야 되니까 내려갈수록 이게 입사각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날아가게 되면 이 항상 뭐예요? 사원이나 보게 되면 이 처마끝이 이렇게 위로 더 뭐하고 있어, 이거 올라가고 있죠? 그래요,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걸로 어디서 들어보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날 이렇게 나한테 들어보는 거 이렇게 부지런히 나오라는 얘기 하고는 결사하지 말고 가까다 얘기하면 그런 공인중개사 되면 뭐 집 보러 오면 집 보러 오셨어요? 봐야죠.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예요. 건물도 보러 다녀야 되고 땅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런 걸 열심히 많이 배워라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학원 열심히 나오셔갖고 그분은 그 선생한테 뭐예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절대 이렇게 헛되게 저기 하지 마시고 시간 아껴갖고 부지런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결사하라는 얘기예요. 결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사하지 말아요. 결사하지 말아야지. 결사 안 해야지만이 저한테 기본적인 뭐예요. 이런 상식적인 거나 이런 것도 하나씩 많이. 오늘 오는 걸 들어주면 오복 들었잖아요. 오늘 오복 처음 알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자 필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넘기세요. 넘기고 성립 요건도 필요 없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지번이에요.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등록사. 자, 그래서 요번 달 1월달, 2월달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확실히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쭉 갈 겁니다. 쭉 갖고 이제 3월달, 4월달은 이제 1월달, 2월달에 못했던 거 이제 또 2차만 하신 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그런 게 좀 조금씩 더 다뤄질 거예요. 다뤄질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을 좀 붙여갈 겁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다 하려고 했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내용이 이 지적은 좀 그리 쉽지만 등기법은 되게 어려워갖고 만약 등기법을 꼼꼼히 해주면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면 가만히 앉아있고 딱 듣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의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하게 돼. 내가 갈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하게 돼갖고 중간에 안 나오실 것 같아갖고 자 하여튼 제 역할은 뭐냐면 일단 그 동기 유발을 해야 돼요. 학습 동기 유발. 해볼만 하다 할만하고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매년 나올 만한 거 있죠? 그걸 확실히 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40페이지 지번은 이제 거기다 지번 옆에서 별표 크게 두시고, 크게 두세요. 크게 두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너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니? 써두시고, 잘 보자는 게. 자, 그럼 지번에 의 있는데, 의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지번. 자, 시작. 지번이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필지마다 하나씩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써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땅에 대한 번호입니다. 땅에 대한 번호가 지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사람 관리하려고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땅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땅의 번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여효과라든가 필요없고 41페이지 지번의 그 표기와 구성 나오죠? 지번의 표기는 지번은 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랬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 줄쳐 놓으세요. 자, 임야대장 그다음에 뭐예요? 임야도에 뭐예요? 등록하는 뭐예요? 토지는 자, 지번 숫자 앞에 자, 이렇게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래서 산자.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자, 5년 전에 뭐라고 이거 앞을 뭐로 나왔다고? 앞을 D로 나왔다 그랬죠? 앞인데 뭐로 나와서 틀렸어요? D라고 나와서 틀렸다 그랬어요. 앞을 D로 나왔다 그랬죠? 이게 틀린 답이었고. 그다음에 산자라는데 뭐라고 이거 임자 붙인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꼭 잘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두 줄인데 시험 문제는 아주 뭐예요? 종합적으로 잘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앞이라고 D라고. 앞에.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라는 도면을 보게 되면 지적도라는 도면에는 그냥 뭐예요? 10답. 자, 11임. 12 뭐예요? 12. 자, 잡. 뭐 하여튼 자, 이렇게 13대 이런 식으로 지번 숫자 앞에 뭐가 안 붙여 이거. 산자 붙입니다. 근데 어디에는 임야도에는 항상 뭐예요? 임야도에는 이렇게 뭐예요? 산 11임 산 12과 이런 식으로 항상 뭐예요? 항상 이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뭐 앞에 이거 지번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절대 앞에 붙이는 거지 D가 아니고 산자 붙이는 거지 뭐가 아니란 얘기 이거. 임이 아니란 얘기. 근데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임은 자, 이 도면에는 뭐예요? 이 대장에는 자, 임야대장에는 뭐예요? 임야대장에는 충청남도 소천군 소재 있죠? 그다음에 지번 앞에 산 뭐예요? 백이라고 붙이고 그죠? 그다음에 지목이 임야라면 임야라고 두 글자 다 씁니다. 근데 어디에는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한 글자씩만 부호만 써요. 왜? 칸이 이건 한 필지를 등록하지만 이건 여러 필지 등록하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임이라 그래서 이건 임야라고 하는 얘기지 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지번 앞에 뭐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그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자, 만약에 지목이 이렇게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임야인 뭐예요? 임야인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앞에 뭐예요? 앞에 산자 붙인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틀린 답이다 그랬어요. 왜? 같은 문장인데 항상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것은 어디에 등록돼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지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건 아니다니까. 그럼 만약에 임야도에 이 지적도 있죠?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으면 이 임야도에 만약에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자, 산 14 뭐예요? 대라는 게 지목이 대죠?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자, 임야도에 등록돼 있으면 지번 앞에 뭐부터 이거? 산자 붙죠? 근데 만약에 그 지적도에 있죠? 지적도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4임이라고 아무리 뭐예요? 임야가 지적도에 등록돼 있으면 자, 이 지적도니까 지번 앞에 뭘 안 붙인다는 얘기니까 산자 안 붙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토지가 지번 앞에 산자가 붙어 있다 하는 것은 그 땅은 어디에 등록돼 있다는 얘기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본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번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쌍촌동에 숲빌리 토지가 있고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5라고 하는 토지를 2필지로 분할했다 치자니까. 그 땅이 이제 분할해서 땅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러면 이 쌍촌동이라고 하는 지번 부여족에 똑같은 번호 여기다 4번 쓰면 안 됩니다. 4번이 있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5번을 또 두 개 쓰면 안 돼요. 6번을 또 쏟아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뭘 만들었다는 게 부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부번이라고.
그래서 부번이라고. 그래서 하나는 5로 하고 하나는 뭐로 하고 5의 1로 하고 그죠? 자, 이로써 이 본본에 붙이는 번호 의 1, 의 있죠? 이걸 부번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의 1, 그래서 1의 1, 1의 2 이렇게 붙이는 걸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 합니다. 복식 지번. 절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부번 자체로 부번, 자, 지번을 구성할 수는 없어요. 뭐로 구성하든가 본본으로 지번을 구성해서 단식 지번을 하든가 아니면 본본에 뭘 붙여갖고 부번을 붙여갖고 뭘 하든가 이거 복식 지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자,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딱 한 번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언제나 본본에 부번 붙인다. 그건 아니에요. 뭘 할 수도 있고 단식 지번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복식 지번 지봉사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1-1번은 이렇게 읽죠.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게 다시로 읽지 않고 뭐로 읽어야 돼 이거 의리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자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자, 그 이 표기를 받고 동그라미 그 2번에 뭐예요? 지번. 자, 동그라미 2번에 지번은 본본과 뭐라고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본과 부번은 뭐예요? 짝대기로 표시하고 연결하고 이 경우 짝대기는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알았죠? 의로. 의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의자. 의로 읽는다. 읽기는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우리 공부할 때는 다시 하더라도 읽기는 뭐로 읽는다. 시험에서는 의로 읽는다. 그 다음에 2번 구성. 그래서 지번은 본본만으로 구성할 때는 무슨 지번? 단식 지번. 본본에 부번 붙이는 건 무슨 지번? 복식 지번 써 있죠? 그래서 뭐만으로는 부번만은 구성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지번에 뭐예요? 지번에 거기 부여 방식 쭉 나오는데 자, 지금 그건 뒤에 나오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넘기시는데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러분 44페이지 보세요. 그 44페이지 그 진행 방식에 따라 물리에서 용어 정보 사행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사행식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사행식이 뭐냐면 그 사자가 뱀사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아요, 농촌이 많아요? 농촌이 더 많습니다. 농촌 지역은 뭐예요? 필지배열이 뭐하니까 불규칙적이니까 10, 11 이런 식으로 뱀이 가는 모양들이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사행식이에요. 그 여러분 뱀은 도시에 많아요, 농촌에 많아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뱀은 어디에 많으니까? 농촌에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식이 뭐라고? 사행식이에요. 사행식. 어떤 사람은 뱀식 그러는데 뱀식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뭐라고? 사행식 얘기니까 사행식이에요. 그게 사행식이고 그 단지식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단지식은 도시 지역에는 우리가 1단지, 2단지 그런 얘기 하죠? 그렇잖아요. 1단지, 2단지, 1블록, 2블록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도시 지역은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그 학원에 앉아 있지만 이 학원 밑에 있는 땅은 학원 건물 자체가 뭐예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도시 땅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사각형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된 이런 도시 땅에 대해서는 자, 1단지 뭐라고 이거 2단지 이런 식으로 단지를 부여해서 이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뭘 붙여나가요? 이거 부본을 붙여갑니다.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이게 단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식은 뱀사자니까 농촌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단지식은 뭐예요? 단지니까 도시지역에서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용어만 이해해 주세요. 단지식은 이렇게 뭐예요? 뭘 구별하고 단지 다른 말로 블록식이라고 얘기해요. 1블록, 2블록. 그래서 본본을 부여해주고 본본에 뭘 붙여나간다고? 본본에 부번을 붙여나간다. 이렇게 용어만 이해합니다. 용어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거기 46페이지 뭐예요? 5번 토지동시의 지번부여 방법 있죠? 거기 보다시피 작년에 나오고 28회 재작년에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6회 나오고 그랬죠? 그 별표 크게 해주시고 그 써놓으세요. 너 올해도 또 나오니? 꼭 이렇게 꼭 잘 보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지번의 부여는 지번은 소관청이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써 있죠? 그래서 쌍가리본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은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방향.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죠? 자, 그다음에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끔가다 졸리고 그럴 때 여기가 지금은 남양이잖아요. 남양. 그럼 내가 지금 이 남양을 여기 남양이잖아요. 남양. 이 남양을 보면 남양을 머리를 뒤로 해갖고 뭐 해놓고 이제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이 뭐예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뭐라고? 서쪽이에요. 그 이게 서쪽이니까 이 지역은 뭐예요? 광주로 볼 때는 서구란 얘기예요. 무슨 쪽이니까? 이쪽이 서쪽이니까 그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가장 그 여성분들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동서남북이 잘 판단이 안 돼. 저희 뭐예요? 저희 그 집사람도 지하로 한번 내려면 못 올라오더라고. 방향 간격이 없어. 한번 내려면 뭐예요? 그 지하 상가 같은 데 있죠? 내려가면 어딘지 몰라서 못 찾아. 뭐 올라오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자 훌륭하다 생각했더니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운전할 때 뭐가 안 돼요 이거. 주차가 그렇게 안 돼요. 주차가 진짜 주차 안 됩니다. 면허는 20살 때 땄답니다. 대학 가기 들어가기 전에. 근데도 지금도 아직도 뭐가 안 돼요? 파킹이 안 됩니다. 파킹 주차가 안 됩니다. 방향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또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 데리고 도서관 들어가려면 도서관에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멀리 돌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꺾는데 차는 뭐예요? 차는 좀 돌아서 어깨선 지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밤 되면 또 헷갈려요. 그냥 꺾어갖고 그냥 뭐예요? 차 옆에 그냥 우구르륵 다 이렇게 다 저기 합니다. 전화 옵니다. 저 애 데리고 주차장 가다가 뭐 옆에 다 우그러져 갖고 뭐 다 우그러졌어. 그러니까 긁은 게 아니라 뭐라고 우그러졌어. 그러면 이제 전화 받으면 이제 뭐라 얘기냐면 일단 뭐예요? 그 전화하면 딱 전화하면 그 말부터 해야 됩니다. 괜찮아. 안 다쳤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슴은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끌어오기 시작하는데 절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첫 마디가 뭘 해야 된다고? 괜찮아. 이게 부터 해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손에 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뭐 머릿속에 자동차가 얼마나 구겨졌는지.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창밖에 내다보면 이게 남향이에요. 남향이니까 어디 벽 보고 뒤통수가 뭐예요? 남쪽이면 항상 오른쪽이 뭐라고? 동쪽. 왼쪽이 뭐예요? 서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구라고? 서구입니다. 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북쪽과 서쪽에 있는 어디부터 이 땅부터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방향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집어는 북서쪽에서 어디로 끝난다고? 남동방에 끝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남동에서 북서대. 그죠?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이다. 근데 우리나라와 영미문화권은 뭐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뭐예요? 중국 같은 나라는 어디부터 오른쪽부터 써요. 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중국 쪽 가봐도 액자에 보게 되면 무슨 뭐 인자무적하면 인자무적을 왼쪽부터 써요, 오른쪽부터 써요. 이거 오른쪽 씁니다. 항상. 그래서 어디부터 북동쪽부터 해서 어디로 끝나는 나라도 있어요. 이거 남서로 끝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북동이 아니라 뭐라고? 북서. 기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이게 일어날 기자입니다.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느냐 이게. 번호를 어디부터 북쪽과 서쪽 중간이 어디부터 북서쪽부터 번호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2번 이제 상가로 3번에 뭐예요? 신규등록 나오죠? 신규등록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공부하냐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뭘 정해서 소재 정해죠? 국가가 국정주의니까. 여기는 뭐예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누가 정한 거 이거? 국가가 정했죠? 이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누가 정해서?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 공부에 등록하는데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국가가 뭘 정한다는 얘기예요? 땅의 번호를 정하는 건지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신규등록. 자, 신규등록과 뭐가 있어요? 등록전환이라고 이제 번호를 붙여놨어요. 등록전환이라고 전환이고. 그래서 여러분 몇 번에 그 쌍가루 3번에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얘기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은 뭐라고? 토지 분할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분할이다. 토지 분할. 자,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합병에 관한 얘기다. 합병에 관한 얘기. 그죠? 합병에 관한. 자,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이제 5번의 합병이고 쌍가루 6번이 이제 뭐예요? 그 지적확정 식량 있죠? 6번. 도시개발사업인데 거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올해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쪽에서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요번 달에는 요 세 가지만 먼저 합니다. 뭐하고 이거 신규등록, 토지분할, 합병 요번 달에 요것만 하면 되죠. 이거는 확실히 유지 안 돼요. 왜? 그 지적확정 식량은 자 올해 시험에 나왔으니까 3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컨대 충청남도 서촌군 장호 옥산이라는 농촌 마을이 있어요. 이 옥산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 있다. 옥산이. 자, 그럼 이 마을에 숲필지 토지가 있죠? 숲필지 토지가 있어요. 그 숲필지 토지가 있다.
그 수필지 토지가 있으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수필지 토지에 자, 이 바닷가에 자, 바닷가의 토지를 매립을 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어요, 지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습니다. 꼭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으면 이 대상 토지에서 뭐예요? 세금 거두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대장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권자가 누구예요? 갑이라 그죠? 소유권 원시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대장 만들 때 이 땅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옥산이니까 충청남도 소천군 장항 옥산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표 씹었어요. 자, 지목이 답입니다.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가 지금 뭘 정해야 되냐면 이 땅의 번호를 정해야 되겠죠? 그 이 땅의 번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인접 토지가 지번이 뭐예요? 88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뭐로 하자는 게 이거? 88의 1로 하자는 게. 그래서 항상 신규 등록에 땅 번호를 뭐예요? 세금 거두려고 땅 번호를 국가가 부여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어디에?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이자는 게 이거? 부번 붙인다는 게 부번. 이렇게 부번을 뭐 한다? 부번을 붙인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게요? 88의 1로 하자는 게. 그러면 등록 전환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록을 뭐 한 거예요? 이거 등록을 전환시킨 거예요. 뭐 한다고? 등록된 걸 뭐예요? 등록된 거를 전환시킵니다. 전환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데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이 지적 공부 있죠? 그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두 개 있습니다. 무슨 대장하고?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하고 딱 두 개예요. 그럼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하고 딱 두 개니까 등록이 먼저 됐다면 어디에 먼저 등록이 됐냐면 임야 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어요. 자, 왜? 전환됐으니까. 적어도 절대 임야 대장에서 전환됐으면 무슨 대장으로 전환되지? 토지 대장으로 전환되지. 토지 대장에서 임야 대장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오질 않아.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임야 대장에 만약에 임야라고 하는 땅이 있으면 이 임야라고 하는 땅을 뭐예요? 깎아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줬다는 얘기 이거? 집을 줬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대장이 됐다는 얘기? 지목이 대가 돼서 토지 대장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이걸 전환됐다고 얘기하는데 등록이 전환됐다는 걸 틀리는 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집을 부시고 거기다 뭘 갖다 부어갖고 흙을 갖다 부어갖고 뭘 만든 거예요? 산 만든다는 얘기죠? 생각할수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에도. 하여튼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 자체를 틀리는 분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갖고 대가 뭐예요? 대가 임야가 됐다 이런 걸 만약에 틀리신 분은 그 본인 생각에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집을 부시고 거기다 뭘 갖다 부어갖고 흙을 갖다 부어서 뭘 만들겠다는 사람이 산 만들겠다는 사람이죠.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보더라도 등록이 전환되는 것은 이 동그라미 이응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다음에 뭐라고 그 티귿이 뒤에 있어 항상. 그 아무리 따져도 뭐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이렇게 따지는 절대. 이걸 틀린 건 뭐예요? 그거 저 기역 니은을 모르고 저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학교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자, 그래서 어디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됐다가, 그죠? 등록이 됐다가 임야 등록이 됐다가 어디로 바뀌는 거라고? 토지가 바뀝니다. 그럼 만약에 대상 토지가 이게 산인데 이 임야인데 임야를 깎아서 뭐예요? 집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대상이라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 대상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임야 대장이었을 때 소유권자가 갑이었고, 자, 지번이 100이었으면 여기 산자가 붙어 있었겠죠? 임야 대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거?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들죠? 소유권자는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땅이니까, 소유권자 땅이니까. 그러면 이 대장 최초로 만들 때 이제 임야 대장에 산자를 지우고 이 지번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지금. 왜? 세수는 세수푸대에 담으니까 옛날 번호 그냥 쓰지 말고, 자, 뭐하고 똑같이 신규 등록하는 거와 똑같이 토지 대장을 새로 만드니까 뭐하라는 게 이거? 번호를 새로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뭐하는 점에서는 대장을 새로 만드는 점에서는 뭐예요?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같으니까 땅의 번호를 부여할 때 인접지 본번에 뭐하라는 게 이거? 부번을 붙여라.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여러분 거기 밑에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1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써 있죠.
근데 그 예외는 2번 예외.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에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상 토지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억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지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거야. 그냥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최종 지번.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지금 최종 지번이 이 땅이 뭐예요? 이 옥산리의 마지막 번호입니다. 이 마지막 번호가 467번입니다. 그러면 대상 토지가 이 마지막 467번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 옥산리의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번호가 467번인데 여기다가 467의 1로 하지 말라는 게요. 마지막 번호니까 그냥 460 몇 번을 하라는 게 이거. 8로 하라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멀리 뭐하고 있다는 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멀리. 그 여러분 만약에 섬에서 뭐예요? 섬에서 육지를 보니까 육지가 안 보여. 그러면 이 섬이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면은 어디가 인접지인지 모르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디가 인접지인지 모르니까 마지막 번호 467번부터 그 다음 번호 몇 번을 하라는 게 이거 468번 하라는 게. 근데 만약에 인접에 있는 토지가 이 토지가 뭐예요? 필지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한 200개가 돼. 200개. 그러면 본번은 두 자리인데 부번은 뭐예요? 200 하면 맨 끝번은 뭐예요? 88에 200으로 해야 되겠죠? 자, 부번이 세 글자면 모양새가 안 맞아. 그러면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라면 자, 뭐예요? 몇 번부터 467 다음부터 468, 429 자, 470 이런 식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번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 예외 그 예외적인 예외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최종 지번에 뭐 하고 있다든가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떨려야 인떨려 하면 세 가지면 최종 본번에 최종 본번에 자, 다음 뭐라고 순차적으로 다음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다음 본번을 하라. 다음 본번 예외라 아니죠. 예외. 그러면 자, 이게 시험 문제 이제 나오면 이제 우리 또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면 뭐예요? 자,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딱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시간 지나가면 그 말 갖고 저 말이 저 말 갖고 그러니까 그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운다고 이제 이해해 주시는데 그 쓸 거 없어요. 나중에 그 프린트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떻게 외우냐면 그 지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간의 공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아주 직원 수가 뭐 법에 의해서 뭐 300명 이상이라면 뭐 그 장애물을 뭐 몇 프로 써야 된다고 막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세금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번이라는 사람이 간의 공장을 하는데 자, 장애물을 써야 되니까 장애우를 등신이라고 이제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여튼간에 내가 뭐 합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하여튼 등신 인본부가 뭐해서 하도 떨려해서 인떨려 자꾸만 떨려서 일을 못하니까 자, 누구로 썼다는 게 이거 본이라는 사람을 썼다. 이렇게 기억하면 따라해보세요. 지번이가 자,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해서 최본본을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법을 공부하지만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외우라 그러죠? 근데 이 정도는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외우는데 이 말이 되는 걸 왜 안 외우냐는 얘기죠. 나중에 차차 외우세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최본본을 했다. 그렇게 가자니까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자꾸만 보면서 이게 문제 풀면서 그 내용을 자꾸만 봅니다. 그러면 토지를 뭐 한다는 얘기?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 토지를 분할하면 자, 만약에 1필지가 지번이 100이었어요. 땅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로 합니다. 토지를 또 3필지로 나누죠. 1필지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써요. 나머지는 뭐예요? 절대 같은 지번 보여적에는 똑같은 머리 쓰면 안 되죠. 100의 1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부번이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입니다. 이게 뭐라고? 3번을 해요. 또 이걸 3필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1필지는 자, 이렇게 뭐예요? 1필지는 그대로 뭐라고?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씁니다. 뭘 쓴다고?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씁니다. 분할전 지번. 자,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쓰니까 자, 100의 1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토지
분할돼서 나머지 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 그러면 우리가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본본만을 해도 되고 본본에 부본 붙이죠. 그러니까 꼭 뭐예요? 꼭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머지는 그 본본에 뭐라고? 본본에 최종 부본이 몇 번까지 썼으니까 3번까지 썼으니까 3번까지 썼죠? 그러면 그 다음 부본이 몇 번이에요 이거? 100에 4번 100에 뭐라고? 5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본본이란 말을 일단 이 본본이란 말을 꼭 앞에 나와야 되고 본본의 최종 뭐예요? 최종 부본의 다음 뭐라고? 다음 부분이다. 다음 부분.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한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틀린 지번 부여 방법에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답이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를 분할할 때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나머지 토지는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을 취한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 아니라 그 본본의 최종 부본의 다음 뭐라고 이거 부본이에요. 본본의 다음 본본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지금 들을 때는 뭐 할 것 같지만 이해할 것 같지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민법도 해야 되고 학계론도 해야 되고 뭐예요? 공법도 해야 되고 과목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그게 딱딱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때 뭐 해줘야 돼? 문제 풀 때마다 그거는 본본이 아니라 뭐구나 이거 부본이구나 이런 걸 자꾸만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나는 이해만 하면 안 해도 뭐예요? 답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뭐예요? 머리 구조가 뭐예요? 머리 구조가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가 낫겠다 싶으신 분은 그 방법대로 가야 돼요. 특히 이런 젊은 친구는 이해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암기하는 거야. 얘는 이게 암기해서 외우는 거지. 암기해서. 그리고 이 친구는 24살이면 그 세상 본인 나름대로 무슨 고민은 있겠지. 근데 일단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처가 걱정을 안 해.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요. 그런 게 없지.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일단 뭐예요? 그 걱정이 처가 걱정까지 해야 돼요. 그 장인 장모 아프시면 신경 쓰이지.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용돈을 드려도 일단 뭐예요? 일단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어디도 돼야 돼 이거. 처가 쪽에도 용돈 드리겠죠? 만약에 밑에 부인께서 만약에 저기 하면 나는 또 비자금을 마련해야 돼. 왜? 그 처가 쪽보다 어딜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막 비자금을 조성해 갖고 돈을 옛날 방법입니다. 무슨 달력뒤에 붙여놓은 데니 무슨 형광등 위에 그거 옛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장 하나 더 만들어놨고 절대 그거를 통장을 돈을 붙이잖아요. 그 통장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을 2,000원 주고 다시 항상 만듭니다. 항상 돈을 붙일 때마다. 왜냐면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다 누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보내면 한 번 2,000원 주고 만들고 없애고 또 막 이거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 돌아가셨고 혼자 외로우니까 이제 뭐 해야 돼?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아무리 남자가 80이 넘었지만 항상 누가 그리워져요. 어머니 그러시면 또 여자분 할머니하고 또 이렇게 놀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은 항상 돈이 필요하니까 그 며느리가 그런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누구만이 알아요, 이거. 아들만이 알으니까 좀 해줘야 됩니다.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 없다.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으니까 머리가 개운하다는 게요. 개운해. 그러니까 막 뭘 가르쳐 주면 그냥 막 팍팍 스펀지 모양으로 딱 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네는 뭐라고 반은 처가 걱정도 해야 되고 걱정하죠. 자, 가정 걱정, 우리 집안 걱정도 해야 되고, 애 새끼는 왜 말을 안 듣는지 걱정해야 되고, 내 공부할 양이 작다는 게 그게 작으니까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점수가 고득점 아니더라도 하려면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이 뭐라고 조금씩이라도 외워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외워야 되니까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외우도록 노력하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본본이 아니라 부본에 이거 부본이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예배가 뭐냐 이게 예배가. 예배가 뭐냐면 토지가 있는데 주거 사무실 등 뭐가 있다는 게 이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 건축물이 있다니 건축물이.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 100
100이라고 하는 이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려고 했더니 이 토지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건축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에 뭐예요? 이 건축물에 자 건물 등기부상에 이 땅 지번은 몇 번이에요 이거? 100의 1번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토지를 분할할 때 이 소유권자가 나중에 뭐예요? 여기를 뭐예요? 여기를 만약에 뭐예요? 100의 6번으로 주면 나중에 변경 등기하기 번거롭죠? 그러니까 자 국가가 알아서 이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뭐하라는 게 이거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새로 생긴 토지는 뭐예요?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니까 5번이죠? 100에 뭐로 줘라는 게 이거 6번을 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100에 6번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건물을 분할할 건물이 있는 뭐예요? 땅을 분할할 때는 항상 어디에다가 건축물이 있는 땅에다가 뭘 주라고 기존의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게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땅을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자 어디에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건물이 있는 뭐예요? 필지에 자 필지에 무슨 지번을 분할 전 지번을 이렇게 분할 전 뭐예요? 지번을 뭐 하겠다는 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뭐 하라는 게 이거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머릿속에 암기하자는 게 뭐라고 자 앞자 따갖고 자 분할하게 되면 분전지 나오죠. 분전지는 뭐라고 나부부 무슨 부부라고 나부부 뭐예요? 건물 있다면 건 뭐예요? 전지 이렇게 외자니까 따라해보세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다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전지가 상호가 많죠. 건전지도 여러 가지 무슨 뭐 로켓 건전지 무슨 건전지 많잖아요 지금. 그럼 분전지는 나부부 무슨 부부 나부부 건전지라니 건전지. 그래서 자 다시 오늘부터 자 어디에 건전지를 볼 때마다 건하면 뭐라고 건전지 하면 건물 전 분할 전 지번 그렇게 잠깐만 생각하라니까 생각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씩 그렇게 절대 이 지금 뭐예요 양이 많아서 그 여러분 그 책상에서는 뭘 공부하고 그 훌륭한 과목 있죠 민법하고 학개론 같은 이 훌륭한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찌질이 과목 찌질이 과목 뭐예요 그거 계속 뭐예요 다음 주에 그 암기 방법 나눠드리면 그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뭐예요 오다 가다 학원 올 때 한번 외우고 가다가 외우고 하여튼 자 무슨 단어 뭐만 볼 때마다 건전지 볼 때마다 건하면 뭐라고 건물 전이면 뭐예요 분할 전 지번 이렇게 외우라니까요. 그래서 건전지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뭐라고 나부부 건전지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하나가 자 여러 개가 하나를 합한다는 얘기죠. 여러 개를 하나를 합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개 뭐예요 여러 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땅이 있으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개 땅이 있죠. 이걸 하나로 합한다는 얘기 하나로. 그러면 한 필지가 된다는 얘기죠. 합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 이 네 개의 번호가 필요 없어졌죠. 하나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를 합한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또 자식 중에 누가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번호 중에는 뭐예요 가장 빠른 번호가 더 편리하겠죠. 나중에 또 토지를 분할할 때.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4번 3번 2번은 빼버리고 뭘 하라는 게 이거 1번 하라는 게. 근데 자 우리가 단식 지번 본본만 쓰는 게 아니라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두 개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컨대 뭐예요 37번 59번 1에 3번 1에 9번이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37번 59번이 1에 3번 1에 9번인데 만약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자 1에 3번 하게 되면 이게 빠르다고 1에 3번 하게 되면 나중에 땅을 또 분할하려면 9번 생기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본본의 부번을 빼고 뭐만으로 9번 중에서 가장 빠른 걸 하자니 가장 빠른 걸로 몇 번 하자고 30번 하자니까요. 자 이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거기 자 47페이지에 1번 원칙 합병 자 쌍가루본 합병의 원칙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무엇으로 이거 선순위 지번으로 그 지번을 하되 그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식 지번과 단식 지번이 뭐예요 합쳐 있을 때는 이때는 뭐라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뭐라고 선순위 지번이란
그러니까 항상 그중에 빠르니까 항상 합병은 뭐예요? 선. 자, 이렇게 선순위 지번이다, 선순위.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선순위니까 그 틀리게 내는 사람이 뭐라 내냐면 후순위라고 내요. 그럼 선순위를 후순위로 내는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죠. 조금 나쁜 놈이 뭐라고 최종 지번이라고 내요. 뭐라 낸다고? 최종 지번. 그럼 최종 지번은 후란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최종 지번이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예요. 항상 빠른 선순위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순위 지번인데, 자, 뭐 중에서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섞였을 때는 뭐 중에서 본번이 있을 때 본번 중에서 뭐라고? 가장 빠른 번호라.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번호를 해라. 그 얘기가 지금 본번 중에서.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예외도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도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주거 사무실 등 뭐가 있다는 얘기고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그러면 이 분할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땅을 두 개로 분할하니까 하나의 땅에 건물이 있어서 그 땅을 분할하니까 국가가 알아서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쪽에 분할전지 보선적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땅이 여러 개 중에서 만약에 1에 3번 중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이건 분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이거? 합하는 거죠. 합하는 거예요. 그 합하는 거니까 일단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자, 원칙이 뭐니까 가장 빠른 번호를 하니까 몇 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30번 주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은 만약에 37번 하게 되면 이 건물 등기부상에 대지 지번을 37번으로 바꿔야 되죠. 1에 3번에서 귀찮죠. 본인이 꼭 뭐예요? 소유자가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하라. 무슨 단어가 중요하니까 이 신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자, 소유자가 뭐 하라고? 신청을 꼭 하라는 얘기예요. 귀찮으니까 몇 번 달라고 1에 3번을 달라고 뭐 해야지만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몇 번을 주겠다는 게 이거 1에 3번을 주지.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항상 원칙이 뭐니까 선순위. 항상 신청을 해야지만이 뭐예요? 뭐가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뭐한 건물이 위치한 자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겠다는 거죠. 우선적 부여다. 우선적 부여.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예요? 여기 지금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건전지 있죠? 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그랬죠? 그렇게 했지만 뭐예요? 그렇게 자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잘못돼서 합선돼 버리면 못 쓰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합병하면 뭐라고? 합선되면 뭐예요? 못 쓰게 되니까 옛날 거 써야 돼? 새로운 거 써야 돼요? 새로 써야죠? 새로운 거 써야 되니까 뭐라고? 신건지, 새로운 건전지 써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외자고? 합선지는 신건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합선지는 신건지. 다시 합선지는 신건지. 그래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뭐가 되면 합선되면 뭐라고? 새로운 신건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합병이 얘기 나오면 건축물 나오면 항상 무슨 단어가 신청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단어가 들어야 된다고? 신청이란 말이 꼭 들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합선지는 신건지. 그래서 요렇게 지번에 관해서 자 오늘 저 요렇게 세 가지 있죠. 요거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적법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민법 할 때지. 이렇게 나중에 외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자는 게 이렇게 자 외우는 게 하니까 천천히 밥 먹고 졸릴 때 그러니까 이 지적법은 언제 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밥을 먹었어. 점심 먹었어. 한 3시나 4시 돼서 점심 먹고 3시야. 그래서 점심 먹고 딱 점심 먹었는데 3시 됐는데 안 졸린다. 그 인간의 사이버예요. 그건 사이버지. 어떻게 인간이 밥 먹었는데 안 졸려? 말도 안 되지. 그 졸릴 때 하라는 얘기. 졸릴 때 졸릴 때 열심히 하셔야 졸릴 때.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지번 변경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2번에 지목 나오죠. 지목 49페이지 지목 나오죠. 그 지목에 별표 크게 해두시고 그 옆에 써놓으세요. 너는 왜 매년 나오니? 꼭 이렇게 써. 자, 이 지목은 매년 30년 동안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지목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한번 쌍가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목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말한다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용어의 시험에 나오면 이 지목이 그대로 나오면서 거기 주된 용도 동그라미 주된 용도란 말이 나오죠. 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주된 용도에 따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여러분
학원 건물에 앉아 있으면 이 건물이 깔고 있는 이 땅은 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 건물의 용도 있죠?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 주된 용도란 말을 뭐로 바꾸냐면 주된 지형, 주된 형질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뭐로 나와야 된다고? 용도란 말로 나와야지. 뭐로 나오면 틀린다고? 형질, 주된 지형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로 나와야 돼요? 용도 지목이다. 따라해보세요. 용도 지목. 다시 용도 지목. 항상 습관적으로 지목이란 단어가 보이면 자 뭐로 보라고? 용도란 말이 써있나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까 모든 토지에 하게 되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 그거 똑같은 얘기야. 항상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지목이란 단어가 보이면 뭘 습관적으로 뭘 찾으라고? 용도 지목이다. 용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지목이 이제 유형, 그래서 우리나라 용도 지목인데 지목의 변천사 쭉 나왔죠? 변천 나오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현재는 지목이 2002년부터 지목이 몇 개로 이제 28개 동그라미 맨 아래 몇 개라고 지금 28개. 그래서 24개에서 2002년부터 4가지가 주차장, 주유소, 양호장, 창고용지 있죠? 네 가지가 더 나와갖고 지금 현재는 몇 가지라고? 28개의 지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차장, 주유소, 자 창고용지는 잡종돼서 이제 나왔고 양호장은 유지해서 나오는데 현재 지목은 28개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50페이지 있죠? 지목의 설정 원칙 나오는데 자 설정 원칙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주지목 추정하고 이제 영속성의 원칙 이 용어를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일필일목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의 땅에 지목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아니고 하나의 땅에 지목이 하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저도 이제 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이제 그 서울 학교로 발령 나신 바람에 그 한 달 만에 피덩이가 어머니가 이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갖고 남편 따라가서 서울에서 자라갖고 항상 학교 다닐 때 이 본적질을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래도 방학 때면 항상 어디에인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계신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대문에 들어서죠. 대문에 들으면 여기에 뭐예요? 그 똥개가 3마리 있습니다. 똥개면 이 똥개의 운명은 8월을 못 넘기더라고. 그 똥개가 3마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예요? 돼지가 2마리인가 3마리 있고 소가 1마리 있고 그 다음에 이 닭이 한 20마리인가 20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20마리. 그럼 여러분 이 닭을 키우는 데를 이 뭐라고 지명하면 이 닭을 키우는 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학생이라 그러죠? 그래요. 그렇게 훌륭하기를. 어떤 분은 양계장이라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질이 대립적 기질이에요. 무슨 닭이 10마리 키우는데 무슨 양계장이에요. 양계장은 그래도 한 1000마리 이렇게 키워야지 양계장이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거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 지목은 몇 개 되는데 하나만 대장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땅에 여러 가지도 모두 있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있죠? 이게 목장용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의 땅에는 지목을 몇 개만 쓰자고? 하나만 씁니다. 하나만. 그래서 일필 뭐라고? 일필 일목의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주된 용도 원칙이다 하게 되면 왜 주된 용도 원칙이죠? 그럼 예컨대 시험 문제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된 용도. 한마디로 뭐냐면 자 거기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중요되는 부분의 지목을 그 필지 전체 지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몇 개 이상의 2개 용도로 뭐라고? 하나의 필지가 2개 용도로 지목으로 쓰고 있을 때는 그 중에서 뭐라고? 주된 용도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만약에 자 여러분 여기도 많이 있을 거죠? 뭐가? 도로가 있고 만약에 철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철도가 있죠? 그러면 하나의 땅에 용도가 몇 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도로로서도 모두 있어요. 이거 철도 용도 2개 쓰고 있는 거죠? 자 하나의 땅에 몇 개 용도를 쓰고 있다? 2개 용도를 쓰고 있다. 모두 있고 도로도 있고 철도 용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에 옛날에 이제 10회 때 나왔고 뭐라 나왔냐면 이럴 경우에 여러분 이럴 경우에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해요? 아래에 있는 지목으로 해요? 아래에 있는 걸로 해요? 여기 보면 여기 딱 이게 보면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위 아래는 EXID인가 위 아래 이게 얘네들 얘기지. 이게 무슨 위 아래가 위가 어디지 아래가 어디지 어떻게 보여 이게 말도 안 되지. 끝나라 그런 것 같은데. 자 좀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하나의 땅에 2개 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주된 용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에서 자, 이 도로로 세금 받는 게 많은 건지 뭐라고 철도로 세금 걷는 게 많은 거지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그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야 지금. 무슨 용도로 쓰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위아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의 땅에 몇 개로 두 개 용도로 쓸 때는 무슨 원칙이라고 주주목 추정의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 주주목 추정. 그래서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땅에 두 개 용도로 쓸 때는 자 주된 용도 주주목 주된 용도 추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쌍가루 3번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죠. 그래서 토지가 일시적 또는 뭐예요?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고 과거에서 뭐예요? 현재 미래에 이제 영속성의 사용 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시자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이 건물 만약에 이 건물 3층짜리 건물에 여기 2층에 만약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이 종교용지가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이건 그냥 돼요. 그러면 이 만약에 종교용지가 교회가 들어섰는데 교회 목사님이 뭐 없으면 임대료 못 내면 뭐 해줘야 돼요? 이사 가야 되겠죠? 그래요. 단독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이 상가 건물에 자 임대료 있는 것은 절대 뭐가 안 해요. 종교용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목은 뭐예요? 영속성이 있어야 되지 일시적으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농민들이 자 농사 끝나고 뭐예요?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부터 그 논에다가 보리 심죠. 그 일시적으로 내년 뭐예요? 3월 달까지 보리 심었다 그래서 그 답이 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얘기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옛날에 또 시험도 그것도 나왔어요. 그 왜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그 전국적으로 보니까 어떤 농민이 시험 보러 갔더니 시험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지목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개월로 한정한다. 딱 나오니까 나를 위한 문제야. 내가 농사에 있다가 3, 4개월 뭐 하니까 보리 심으니까 그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절대 지목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거기 뭐하고 주된 용도 추정하고 영속성의 원칙은 한번 무슨 말인지 이해해두자. 나머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거기 등록선호 시기는 뭐에 연결된 거예요 이거. 자 5번은 그 사용 목적 추정 등록선호의 원칙은 그 2번 주주목 추정하고 뭐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용 목적 추정은 말 그대로 뭐예요? 택지 개발하게 되면 택지니까 그 땅에다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집 짓겠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집 짓는 거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쌍가루본 등록선호 원칙 용도경류 나오죠. 5번은 저 위에 몇 번으로 이제 2번으로 이렇게 화살 표시해 놓으세요. 자 어디서 파생된 것이다? 등록선호 원칙. 자 등록선호의 원칙과 용도경정은 어디에서 주주목 추정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니까 자 이건 학문적인 얘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두 가지 뭐하고 주주목 추정이란 말하고 영속성의 원칙이나 이해만 해두자 이게 그죠? 자 조금 쉬었다가 그 지목에 구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업은 왜냐면 지금 여러분 그 2주마다 한 번씩 보니까 그 수업을 1시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여튼 2시 전에 끝날 거예요. 끝날 거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꼭 뭐예요? 2시를 넘길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배고프다 하신 분은 꼭 뭐예요? 나는 1시만 넘으면 배고프다 하신 분은 꼭 뭐 싸갖고 오세요. 뭐 드세요 그냥. 꼭 고구마라도 좋으니까 과자 좋으니까 꼭 드세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